여러분 혹시 이 말이 들렸다면 이미 인연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참 조용히 식습니다. 큰 다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의 결이 달라지지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말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마음이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다. 즉, 관계의 끝은 행동보다 먼저 말의 온도에서 찾아옵니다. 따뜻했던 말이 무심하게 변하고 관심이 담겼던 말이 습관처럼 흘러나올 때 그건 이미 인연의 끈이 느슨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5가지 말, 즉 인연이 식어갈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그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첫째, 요즘 좀 바빠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멀어진 표현입니다. 바쁨은 핑계의 옷을 입은 거리두기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짬을 냈던 사람이 이제는 한 통의 연락도 미루기 시작한다면 그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의는 바쁨 속에서도 드러난다. 사람의 진심은 여유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분명히 나타난다는 뜻이죠. 바쁘다는 말이 잦아졌다면 이미 그 관계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둘째, 괜찮아. 뭐 그런 일도 있지. 이 말은 겉으로는 관용처럼 들리지만 실은 정서적 거리두기의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공감하고 반응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감정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정이 깊은 사람은 남의 일에 오래 머문다고 했습니다. 공감이 줄어드는 건 상대의 고통이나 기쁨이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관심이 식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그냥 네가 편한 대로 해. 이 말은 듣기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관심의 단절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이건 어떨까? 그건 좀 다르게 해보자. 이런 대화가 있을 때 관계는 살아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걸 상대에게 맡기고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함께함의 끈을 놓은 것입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 사이의 의는 서로 조율함에 있다. 하나가 침묵하면 그 의는 이미 끊어진다. 즉, 대화가 조율에서 단절로 바뀔 때 그건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넷째,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됐어. 이 말은 회피의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그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건 문제를 피하고 싶다는 뜻, 즉, 더 이상 감정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약용은 도리를 잃으면 말이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가 줄어들면 사람의 말도 짧아집니다. 모른다, 그냥 됐다는 말은 감정의 문을 닫는 문장입니다. 다섯째, 그땐 좋았지. 이 말은 추억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의 마침표입니다. 지금이 아닌 그때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현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다고 말하는 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선언이지요.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이 옛정을 말할 때는 이미 새정이 없다. 추억을 이야기하는 건 감정의 종지부입니다. 그 말이 오갔다는 건 마음이 이미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죠. 이 5문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감정의 단절을 예고하는 말이라는 것. 관계의 온도가 식을 때 사람은 직접 끝내자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의 온도부터 낮춥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연이란 다짐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온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뜻함이 식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조용히 멀어집니다. 관계가 식을 때 먼저 달라지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말투입니다. 내용은 비슷해도 그 말에 담긴 온도와 리듬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사암집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일그러지면 마음이 흐린 것이다. 그림자가 달라졌다는 건 이미 마음의 빛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관계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왜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마음이 이미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대답이 짧아집니다. 응, 그래. 짧은 단어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 말 속에는 피로함이 그리고 무관심이 숨어 있지요. 대화의 흐름이 끊기면 관계의 리듬도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끈이 느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가장 큰 병을 무심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심은 무례보다 더한 단절이다. 무심이란 상대의 존재를 여전히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관계가 식는다는 것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이별보다 냉정하지요.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관계의 끝은 말다툼이 아니라 침묵이다. 화가 나서 싸우는 동안은 아직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이 식었다는 뜻, 그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서로 말이 줄어드는 그때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식사하셨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짧은 문장 안에 이미 정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은 인연의 숨이다. 숨이 끊기면 인연도 멎는다. 숨처럼 이어지던 대화가 끊어졌다면 이미 마음은 멀어진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색해집니다. 관계가 식을 때 해야 할 일은 붙잡는 말이 아니라 멈춤의 용기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하고 따지는 대신 이제 이 관계가 바뀌고 있구나.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붙잡으려는 힘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연의 끝은 나쁜 일이 아니다. 서로가 배운 만큼의 몫을 다한 것이다. 관계가 식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계절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의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깊이를 배웁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돕니다. 한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 믿었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관계도 언젠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과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묻지요. 왜 좋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까? 정약용은 그 답을 아주 간결하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정은 물과 같아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즉, 흐름 자체가 인연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변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하나의 형태로 붙잡으려 합니다. 그 사람은 늘 내 곁에 있어야 해. 우리는 예전처럼 계속 지낼 거야. 하지만 세상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처지, 상황, 생각이 바뀌면 그 마음의 모양도 바뀌기 마련이지요.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봄눈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엔 고이고 맑지만 햇살이 조금만 비쳐도 이내 녹아버립니다. 그 변화를 탓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인연은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옵니다.
누군가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저물어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연스러움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까? 이 질문들은 결국 변화를 부정하는 집착의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머물러 있으려는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흐름을 따르는 마음은 평화를 얻는다. 관계의 끝에서 괴로운 이유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시간의 뜻에 따라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인연이 끝나간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이 또 다른 단계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순환의 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지요. 만남과 이별은 다만 순환일 뿐, 끝이 아니라 이어짐의 다른 이름이다. 즉, 인연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그 관계가 식어야 내 안의 공백이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인연이 변할 때는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흐름을 바라보세요. 그 변화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삶이 당신을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과회통의 한 구절에서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것은 오직 덕분이다. 즉, 관계의 형태는 사라져도 그 관계에서 주고받은 마음의 진심, 그 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지만 그 인연이 내 안에 남긴 배움의 덕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관계가 식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큰 싸움도 없고 결정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은 말, 예전만큼 기다려지지 않는 만남, 그게 다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정은 뜨거움으로 시작해 무심으로 끝난다. 무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피로함이다. 즉, 마음이 식는 이유는 미움보다도 지침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느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멀어질 때는 늘 무의미한 대화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엔 진심으로 물어봤던 안부가 이젠 형식이 되고 함께 웃던 이야기가 이젠 어색한 예의로 바뀝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늘 그렇죠. 그 대화 속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서로의 관심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말의 결로 드러나는 물결이라 했습니다. 물결이 잦아든다는 건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식어가는 관계는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엔 말이 줄고, 그 다음엔 감정이 줄고, 마지막엔 함께 있던 이유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냥 정으로 이어가는 거야. 하지만 정이란 말이 등장했다는 건 이미 마음의 불이 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정은 불씨와 같아서 돌보지 않으면 이내 식는다. 그러나 불이 꺼졌다면 억지로 불태우지 말라. 관계를 지키려면 돌봄이 필요하지만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도 억지로 불을 붙이려 하면 그 연기에 서로가 다칩니다. 식은 관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말이 무겁다. 예전엔 가볍게 나누던 농담이 이제는 눈치를 보며 해야 합니다. 둘, 만남이 의무가 된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지 않으면 어색하니까 만나는 사이. 셋, 침묵이 편해진다. 예전엔 대화가 끊기면 불편했는데 이젠 그 침묵조차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났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한쪽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정약용은 관계의 변화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정이 식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순리다. 변치 않으려는 욕심이 슬픔을 부른다. 관계가 식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수명이 다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연은 봄의 꽃처럼 피고 여름의 태양처럼 뜨겁다가 가을의 바람처럼 식고 겨울의 고요로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계절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생깁니다. 그때부터 매달림이 시작되고 관계는 상처로 변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하세요. 말은 남지만 마음은 떠난다. 상대의 말이 여전히 따뜻해 보여도 그 속에 더 이상 온기가 없다면 그건 이미 인연이 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정약용은 그 예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이 다했거든. 말로 다투지 말고 침묵하라. 그 침묵이 곧 사람의 품격이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말보다 침묵이 더 큰 덕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로써 인연을 맺는 자는 말로써 인연을 잃는다. 침묵으로 인연을 품는 자는 오래도록 인연을 지킨다.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서운함을 해명하겠다며 끝없이 대화를 이어가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대부분 변명과 기대가 섞여 있지요.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침묵 속에서 느끼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인연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적절한 침묵의 타이밍을 압니다. 누군가 내게 서운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반박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식을 시간을 둡니다. 말은 뜨거울수록 상처를 남기지만 식은 뒤에 건네면 이해로 바뀝니다. 또한 상대가 나를 오해했을 때도 억지로 해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 산다. 말로 진심을 설명하려 들수록 진심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침묵 속의 행동, 변함없는 태도는 오랜 세월을 견딜 만큼 단단하지요. 인연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의 틈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말이 나오기 전에 한번 멈춥니다. 그 멈춤이 바로 관계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절제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서운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관계를 수십 년 이어가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며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친구의 허물은 눈에 보이더라도 입으로 옮기지 말라. 그 말 한마디가 10년의 정을 끊는다. 즉, 말 한마디의 충동을 참는 것이 오랜 인연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상대가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는 아무리 옳은 말도 독이 됩니다. 잠시 멈추면 감정은 가라앉고 이성은 다시 돌아옵니다. 둘, 관계의 온도가 애매할 때, 말을 하면 더 멀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말을 꺼내지 말고 그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진심을 가려줍니다. 정약용은 인연의 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은 바람 같아 지나가면 남지 않으나 침묵은 물과 같아 마음에 스며든다. 우리는 종종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만 사실 오래가는 인연은 서로의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인연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말을 아끼되 마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조용한 온기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흔들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하는 쉼표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뿌리요, 인연의 잎이다. 말을 줄이는 대신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인연이 닿았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끝까지 매달리고 다른 한쪽은 조용히 물러섭니다. 둘 다 아프지만 그 품격은 다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칠 줄 아는 자는 슬픔을 짧게 하고 붙잡는 자는 슬픔을 길게 한다. 붙잡는 사람은 관계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끝없이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조금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지요. 하지만 인연이 닿았다는 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정이 다하면 말이 끊기고 말이 끊기면 도가 다한 것이다. 그 도를 되돌리려 애쓰면 상처만 깊어진다. 그는 인간관계를 도로 보았습니다. 즉, 관계도 자연의 순환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뜻이지요. 그 길이 다했으면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억지로 더 가려 하면 둘 다 지쳐버립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용기이자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절제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이 다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남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이 바로 관계의 마지막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겠다. 그 마음의 방향을 억지로 꺾지 않겠다. 이런 태도에서 관계의 마지막 인격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인연의 도리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지요. 만남에는 예가 있고 떠남에도 예가 있다. 그 예를 지키면 남은 정이 덕이 된다. 즉, 이별의 순간에도 품격 있게 물러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는 사람은 비워낼 줄 압니다. 그 비움이 슬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픔을 안고도 상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 내 삶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성숙한 사랑이자 인간다움입니다. 정약용은 관계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떠남을 허락하는 마음이 진정한 인연의 완성이다. 그 말은 떠나는 사람을 막지 않는 순간 그 관계가 비로소 이해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관계가 내게 남긴 가르침은 떠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건 그 가르침만을 품고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닿았을 때는 말을 줄이고 원망을 덜고 감사를 남기세요. 그렇게 떠나보낸 인연은 비록 다시 오지 않아도 당신 안에서 평화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게 바로 붙잡지 않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용함을 두려워합니다. 왜 갑자기 식었을까? 내가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정이 다함은 하늘의 뜻과 같으니 그 변화를 원망하지 말라. 즉, 인연의 끝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라는 뜻입니다.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가고 남을 것은 남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그 흐름 속에서 더 깊은 상처가 생기지요. 정약용은 오랜 유배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관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떠난 벗, 돌아서 버린 사람들, 그리고 끝내 남지 못한 인연들. 하지만 그는 끝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원망이 아니라 고마움이다. 그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연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흔적이 있다면 그건 이미 좋은 인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나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 인연의 가치는 떠남에서 드러납니다. 떠날 때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진짜 인연이지요.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흘러가는 인연 잠시 스쳐 지나가며 나를 단련시키는 관계. 둘째, 머무르는 인연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로와 힘을 나누는 관계. 셋째, 남는 인연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관계. 그는 말했습니다. 남는 인연은 수가 적으나 그 한 인연이 천금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끝까지 기억 속에 남는 한 인연이 더 값집니다. 그 인연이 떠난 뒤에도 당신의 삶에 빛을 남긴다면 그건 이미 완성된 관계입니다. 관계의 끝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를 통해 배운 마음의 덕은 남습니다. 그 덕이 바로 성장이지요.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인연으로 배우고 이별로 성숙한다. 즉, 인연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성장의 문턱입니다. 그 끝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지 말고 식은 관계를 억지로 데우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나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로 인해 나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인연이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 인연이 끝났을 때 당신의 마음에 남은 그 자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세요. 그 자취 속에는 당신이 성장한 흔적이 있고 다음 인연을 맞이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원망으로 남기면 상처가 되고 감사로 남기면 지혜가 됩니다. 이제 떠난 인연을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이별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인간관계의 철학이자 평온한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